도로의 기본 속도를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30km 이하로 낮춰 교통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됩니다. 대전에서도 한밭대로 등 주요 도로 3곳에서 이달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대전시는 모 장애인 보호시설과 관련된 불법 모금 정황을 포착하고도 기부금 모집 허가를 내줬다는 대전 MBC 보도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오는 9월 시작되는 대학 수시 모집을 앞두고 고3 수험생들의 진학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 정보에 목마른 수험생들이 입학 박람회로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거의 매일 이용하는 도로의 안전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도로 폭도 좁고 보행자도 많은데 가끔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 차량들로 아찔했던 경험들 많으실 텐데요. 이 도로의 기본 속도를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낮춰 교통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됩니다. 네, 대전에서도 한밭대로 등 주요 도로 3곳에서 이달부터 시범 운영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교선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2월 대전 대흥동 교통사고. 좁은 도로에서 과속을 한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애꿎은 보행자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현재 60km인 주요 도로 제한 속도를 50km, 이면 도로는 30km로 낮춰 사고 위험을 줄이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대전에 시범 도입됩니다. 한밭대로 3.6km, 갑천대교에서 한밭대교 구간을 비롯해 대덕대로 2.5km, 대덕대교에서 큰마을 내거리, 그리고 대둔산로 2.2km, 산성 내거리에서 안영교 구간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도심부의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것으로 간선도로는 시속 50km로 주택가 도로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속도 조정 정책입니다. 60km인 제한 속도를 50km로 10km 낮추면 사망 가능성은 30%, 제동 거리는 25% 줄어듭니다. 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교체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50km로 속도가 제한되는데 경찰은 석 달여 동안 단속을 유예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대중교통 종사자와 시민,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해 시설 교체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85명이었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부터는 도심의 기본 속도를 50km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면 시행되는데 시와 경찰은 시범 운영 뒤 문제점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교통사고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오는 17일 12년 만에 대전 버스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노사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첫 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대전 버스 노사는 충남지방노동위에서 첫 조정회의를 갖고 노조가 제시한 임금 7.67% 인상과 사측이 제시한 2% 인상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대전시는 타 시도 수준의 타결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파업 예고 하루 전인 오는 16일 2차 조정까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전세버스 200대 투입 등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의 모 장애인 보호시설 대표의 장애인 상습 폭행과 불법 모금 의혹 보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전시는 이 불법 모금 정황을 파악하고도 기부금 모집 허가를 내줬다는 대전 MBC 보도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해당 시설 대표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보호자들에게 폭행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몇 달 전에는 전기 충격기를 새로 구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시가 특정 장애인 보호시설의 불법 모금 사실을 인지하고도 기부금품 모집 허가를 내줬다는 대전 MBC의 보도에 대해 대전시는 사실을 인정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와 우리 기부금품 모집하는 부서 간에 어떤 충분한 정보 공유나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고요. 안타깝습니다. 대전시는 해당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 자격과 법인 취소, 지원금 환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기부금 모집과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기 충격기 폭행 의혹과 불법 모금 의혹을 받고 있는 장애인 보호시설 대표 이모 씨는 최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보호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문자 메시지에서 보호자들이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들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해고된 직원이 앙심을 품고 고발한 것이다. 또 장애인 폭행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기 충격기는 호신용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호자들은 호신용으로 전기 충격기를 보유했다는 말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을 잡으니 왜 호신용 그거 갖다 도둑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취재 결과 이 씨는 2008년 경찰서에 일반 고압 사양의 전기 충격기 허가 신청서를 냈고 지난 5월에는 강력 특고압 사양의 또 다른 전기 충격기 허가 신청서를 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 홍역 집단 발병 사태와 구멍 뚫린 방역체계 문제점을 연속 보도한 대전 MBC 이승섭, 김광현, 김태욱 기자가 모교 언러닝클럽 2분기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준규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장은 대전에서 발생한 홍역 문제를 취재하면서 발병과 전파, 관계당국의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결국 조례 제정과 함께 후진적인 전염병 대응체계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이끌어냈다며 기자상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는 9월 시작되는 대학 수시 모집을 앞두고 고3 수험생들의 진학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90여 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규모 입학 박람회가 열린 천안에는 입시 정보에 목마른 수험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될 대학 수시 모집을 앞두고 천안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입학 박람회장. 전국 대학들이 마련한 상담 부스는 물론 통로까지 수험생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면접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교과 40이랑 서울표가 60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교과 40 들어가는 게 계산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학교생활기록부와 모의고사 성적표까지 챙겨온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지원 가능한지,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 묻고 또 묻습니다. 경쟁률만 보고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자기소개서나 이제 생기부를 가지고 와서 직접 여기서 자신한테 유리한 적성이나 전형을 선택을 하고 수도권 36개 대학을 비롯해 90여 개 대학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살피는 이른바 가성비 좋은 기회다 보니 정보에 목마른 학부모들까지 대거 몰렸습니다. 아직은 낯설기만 한 면접에서 혹시 실수할까 실제처럼 미리 모의 면접도 치러봅니다. 저도 모르게 실수하는 부분을 면접관님께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더 실전에서는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사교육 기관에 쏠려있던 예체능 계열 진학 상담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전문가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좀 잘 못했었는데 음악미술 체육에 관한 상담을 상당히 특화시켜서 한다는 것이고요. 전문가들은 수시 지원 대학을 이미 결정한 경우에도 최종 선택에 앞서 대학 관계자로부터 점검을 받는 게 좋고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충남 지역 박람회는 내일까지 이어지고 대전과 세종에서도 내일부터 이틀간 입시의 길잡이가 될 박람회가 열립니다. MBC 뉴스 김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공모에서 대전 충남이 탈락했습니다. 중기부는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혁신 창업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대상지로 인천 송도를 선정하고 120억 원의 조성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선정에서 탈락한 대전에는 스타트업 보육기관과 연계한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 2차 평가를 통과한 충남 등 나머지 7개 시도에는 추후 사업 추진 가능성을 진단하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전 평촌 산업단지에 유치하려던 LNG 발전소가 주민 반대로 무산됐죠.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에도 도시 계획 단계부터 열병합 발전소가 추진돼 왔지만
1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문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청 이전과 함께 추진돼온 내포 열병합발전소 공사는 2년째 멈춰 있습니다. 대신 인근에 임시 보일러 8대로 내포 신도시 아파트 단지와 공공기관 냉난방용 열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 2012년 이후 임시 시설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경제성도 확보되고 안정적으로 열을 갖다가 냉난방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LNG 열병합발전소 시설이 지금 완공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태의 발단은 발전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초 내포 열병합발전소가 계획했던 고형 폐기물을 태우는 SRF 방식에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나온다며 반대가 거세졌고 우여곡절 끝에 천연가스 LNG로 연료를 변경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발전 용량이 5배 이상 커지자 이번에는 대용량 발전소 건립 반대 여론이 불거졌습니다. 최소한의 이 신도시, 내포 신도시를 운영하기 위한 집단 열 공급 시설 정도의 발전 용량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사업자는 비싼 LNG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경제성 등을 감안하면 1000메가와트는 돼야 하지만 산업부 등의 반대로 세종시 수준인 500메가와트급으로 오히려 용량을 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LNG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1000메가가 정도 되어야지 은행에서 대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을.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해마다 적자는 늘어나고 지난 2017년엔 가스요금을 내지 못해 석 달간 내포 신도시 내 열 공급이 제한된 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당초 목표보다 지지부진한 내포 신도시 인구 증가 속도 등도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충남도는 최악의 열 공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 1월 내포 LNG 열병합발전소를 착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 설득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 등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서천군이 옛 서천역 주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신청사를 오는 12월 착공해 2021년 말 완공합니다. 또 홍성군도 이달 말까지 청사 이전 예비 후보지 5곳을 정해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후보지를 정하고 오는 2022년 착공해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산시는 현 청사 부지에 충남 유형 문화재가 있고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하는 상임 반발 등으로 청사 신축도 청사 이전도 모두 어려워지자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대전 세종지역본부가 주관하는 대전 세종충청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이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산업재해예방유공자 28명이 각종 정부 포상을 받았으며 노사정 대표와 안전보건관리자 등 참석자들은 산재 사망사고의 근절을 결의했습니다. 6.25 전쟁 초기의 최대 격전지인 세종시 전동면 개미고개 전투에서 희생된 참전용사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자유평화의 빛 위령탑 공원에서 세종시 관계자와 미군, 보훈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개미고개 전투는 미 24사단이 남하하는 북한군에 맞서 싸운 나흘간의 치열한 전투로 당시 미군 428명이 희생됐습니다. 6살의 대학 수준의 미적분을 풀고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검정 거실을 거쳐 9살의 대학생이 돼 화제를 모은 천재소년 송유근 씨에 대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의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 2부는 송 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한 것은 부당하다면은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학칙을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나 학칙 내용을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대전 복명동의 한 모텔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왔던 35살 B씨를 모텔 인근에 주차된 B씨의 차에서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모텔 입구 CCTV에서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다가 B씨 혼자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방 안에서 다툰 흔적을 발견했다며 A씨의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